2006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교사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는 문제를 먼저 봐줘야겠죠. 자, 3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교사의 생각에 반영되어 있는 이론을 첨가하여, 자, 김 교사, 자, 세 가지 표현이 무엇인지 쓰고, 그리고 성질을 지도하고자 할 때 가장 낮은 수준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활용해서 성질을 표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김 교사가 일단 누구를 말하나 볼까요? 자, 저는 수학 수업에서 지식의 구조. 자, 바로 나왔죠. 지식의 구조 하면 누굽니까? 바로 브루너가 나와야 되죠. 자, 브루너가 나오면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브루너는 바로 EIS 이론이랑 발견학습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김 교사죠. 김 교사가 말하는 게 EIS 이론이나 아니면 발견학습 둘 중에 하나를 말하겠다 하는데, EIS 이론은 세 가지 활동, 즉 활동적, 영상적, 상징적. 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발견학습 이론은 학생들이 직접 자연을 관찰하여서 그 수학의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뭐를 말하고 있나 볼까요? 곧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때 아이디어는 학생의 사고 양식에 맞게 세 가지 표현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보자마자 우리는 김 교사는 EIS 이론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3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IS 이론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삼각형의 모양의 종이를 활용해 이 성질을 표현하는 과정을 지금 말해야 되는 거죠. 자, 삼각형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떤 순서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나요? 바로 영상적을 먼저 보여주고, 아니죠. EIS니까 활동적, E가 액티브죠. 그리고 영상적, 그리고 S, 그리고 상징적.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액티브, 그리고 IS, 아이콘입니다. 영상적, 그리고 상징적은 심볼릭, 상징적. 이게 되겠죠. 자, 이 순서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활동적일 때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학생들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색종이를 이제 내분에 대해서 지금 배워야 되니까, 요렇게 접어보고, 또 요렇게도 접어보고, 그리고 또 요렇게도 접어보고, 요렇게 만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활동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영상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상적인 것은 이런 우리가 활동한 표현. 자, 사실 이게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색종이를 이용해서 그려본 겁니다. 자, 그려본 거고, 색종이를 접어본 거고, 이제 활동적은, 죄송합니다. 영상적. 이제 영상적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 우리가 방금 그려본 이 그림을 교과서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영상적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점에서 만나겠구나, 영상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상징적인 것은 바로 수학적 기호를 사용해서 풀어주는 거죠. 요거를 그대로 따오겠습니다. 자, 상징적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바로 여기 각각 A라는 꼭지점 D, 그리고 F, A, B, C가 있다 하고, 여기를 각각 D, E, F. 자, 이렇게 놨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기호로 형식화해서 표현한 다음에 이 그림을 토대로 각 A에 대해 2등분선 쭉 내리고, 각 B에 대해 2등분선 내리고, C의 2등분선을 쭉 내리면 한 점에서 만나겠다. 자, 이렇게 상징적은 그 수학적 기호를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활동적인 것은 직접 학생들에게 이 색종이 접기를 나눠서 이렇게 접는 활동을 시켜보는 것. 자, 그리고 영상적인 것은 이 실제로 활동한 것을 교과서에 그림을 실음으로써 이렇게 접으면 여기서 만나겠다 설명하는 것. 그리고 상징적은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수학적 기호로 표현해서 각 A, B, C에 대한 이등분선들이 바로 이 점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이제 김 교사가 아니고 박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박 교사는 다항식의 곱셈, 다른 색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다항식의 곱셈과 관련된 보기 학습 내용을 순서대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의 생각에 반영되어 있는 학습 지도 원리를 쓰고 원리에 입각해서 지도 순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 교사가 볼게요. 자, 저는 지식의 표현 방법도 중요하지만 지식의 지도 순서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먼저 지도하고, 자, 요거 보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죠. 이 개념을 발판으로 하여 이어지는 학습 내용을 점점 특수화, 세분화하는 형태로 지도하겠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자, 학자 누군가요? 바로 오스벨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오스벨의
원리가 두 개가 있죠. 바로 통합적 조정의 원리, 그리고 점진적 분할의 원리가 있죠. 자, 통합적 조정의 원리는 우리가 차이점이랑 공통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통합을 시키자라는 원리고, 점진적 분할의 원리는 말 그대로 점진적으로 분화해서 일반적인 것을 더 세분화해서 가르치자, 특수화하고 세분화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이것은 바로 오스벨의 점진적 분화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을 이제 답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먼저 지도하기를 위해서 A 플러스 B 그리고 C 플러스 D의 전개를 가르친다. 자, 그리고 이 개념을 발판으로 하여 이어지는 내용을 점점 특수화,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 A 플러스 B, C 플러스 D에다가 이 C 자리에는 바로 A를 집어넣는 거고, D 자리에 B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제곱이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지도를 한다. 자, 그리고 학생이 의미 있는 충실한 학습이 되기 위해서 101의 제곱은 바로 100 플러스 1의 제곱, 100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더 상세한 방법으로 점진적 분화의 원리를 사용하여 의미가 충실한 학습이 될 수 있게 한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지문과 이 문제를 잘 활용해서 정답을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하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